뉴욕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 시내 25개 학교에서 모바일 백신 접종소를 운영합니다. 뉴욕의 한 여름 캠프장에서 어린이 31명이 집단 감염돼 약 100여 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25세 여성이 상습적으로 아시안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욕주의 한 대형 병원이 의료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뉴욕시경의 접종률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납성분이 검출되는 주내 모든 수도관을 공사하고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각종 대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소매가 인상을 잇따라 선언하고 나서 올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범죄율이 특히 팬데믹 이후 일제히 급증한 가운데 강도 사건이 이번 달에만 16%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유명 가수들이 참석하는 무료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빌드블라즈 뉴욕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름 학교에 모바일 백신 접종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미 정부는 2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이로써 미 정부는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 총 5억 회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Y1 뉴스에 따르면 백신 접종소는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뉴욕시 5개 구의 25개 학교들에서 운영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개방 전 백신 보급 공세에 착수할 것이라며 가능한 많은 청소년을 접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접종소 설치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44%인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접종을 촉진하려는 시 당국의 계획으로 실시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한 프랑스에서 레스토랑, 영화관 등 입장 시에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며 뉴욕시가 프랑스의 행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개인 병원을 포함한 뉴욕시 고용주들이 가능한 선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수요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공공의료진에게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기타 공무원에게는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개인 사업자들은 공무원들보다 규제 적용에 더욱 자유로울 것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의무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오늘 미국 정부가 2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와 협상했던 6억 회분 중에서 5억 회분을 구매한 것이 되며 이 중 약 2억 80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새로 구매한 백신은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의 접종분에 사용됩니다. 정부 측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접종과 연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에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 백신을 구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변이 등을 반영해 보강된 백신이 나올 경우 미 정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자는 12세 미만에게 사용이 승인될 경우 6,50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과 유럽 당국에 부스터샷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 3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북부 컬럼비아 카운티에 있는 캠프 폰티악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석한 550명의 어린이 가운데 3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아픈 어린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카운티의 보건 책임자 잭 마브에 따르면 캠프 참석자 중 12세 이상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어린이들은 모두 백신을 맞지 못한 12세 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자 등 100여 명을 격리 조치했지만 캠프는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여름 캠프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캠프 폰티악 외에 캐츠킬 등 유명 여름 캠프장에서 10여여 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 참석한 성인과 10대 등 150여 명이 실내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 밖에도 여름 캠프장 3곳에서 23건의 양성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에 있는 여름 캠프장 5곳에서도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캠프 폰티악은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10마일 정도 떨어진 버크셔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년과 소녀가 모두 캠프에 참여하며 그들 중 약 절반이 12세 미만입니다. 캠프는 약 7주 동안 진행됐으며 캠프장 측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사전 코로나 검사 등 안전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퀸즈의 한 25세 여성이 무려 4명의 아이잔에 대한 폭행 혐의를 입고 뉴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어제 4건의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로 25세 여성 마리샤 벨을 구금시켰습니다. 퀸즈 파슨스 블루바드의 한 식품점 주인이 벨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건의 폭행 모두 퀸즈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월 23일 오전 9시경 벌어졌는데 벨은 키세나 블루바드에서 23세의 남성에게 왜 쳐다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가벼운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6월 16일 오후 6시경에는 파슨스 블루바드의 한 식품점에서 34세 여성에게 다가가 또다시 왜 쳐다보냐고 물으며 꽉 쥔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7월 11일 오후 10시경에는 파슨스 블루바드 72가 모퉁이에서 주차장에 있는 73세의 여성에게 다가가 뺨을 주먹으로 가격해 통증과 붓기를 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1일 오전 7시 30분경에는 빈병을 줍는 75세 여성에게 뒤로부터 접근해 망치로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벨은 5월 23일에 한 동양인으로부터 선글라스를 훔친 혐의를 입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주 대규모 병원 그룹인 장로교회 병원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노조는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A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장로교회 병원 그룹은 최근 4만 8천 명의 직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9월 1일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서신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는 한 세기 만에 보는 가장 심각한 보건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가 바로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또 델타 변종의 확산은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며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노조원들은 어제 워싱턴 하이츠의 168번가와
포트 워싱턴 애비뉴에 있는 메인 캠퍼스 밖에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일부 의료인들은 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관련 뿌리 깊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지 말 것과 병원 측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의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카라 노엘은 백신 접종을 고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BC 방송은 뉴욕주의 의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장로 병원 측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뉴욕시경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반에도 못 미치는 43%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시경 측은 법적 다툼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전미 최대 경찰 조직인 뉴욕시경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복 경관 및 근무 직원 5만 4천 명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전체의 43%인 2만 3천여 명입니다. 이는 6월 초에 비해 2%포인트, 백신 접종률이 처음 집계된 5월과 비교하면 단 4%포인트만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 소방국의 백신 접종률은 55%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경관들의 백신 접종률이 기대치를 밑도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시경 소속 1만 1천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경관과 민간인 직원을 포함해 55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시경 측은 여러 법적인 문제 관련 우려로 소속 경관 및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백신이 보급된 이후 소속 직원과 경관들, 특히 대중과 접촉하는 인력들의 백신을 맞도록 권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경은 경관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편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현재 2개의 영상물을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다음 달 2일부터 뉴욕시 공공의료 종사자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종하지 않는 의료진에는 매주 감염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수돗물의 납성분 검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는 납성분이 함유된 수도관을 앞으로 10년 내에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내 35만 개에 달하는 납성분 검출 수도관을 매년 3만 5천 개씩 10년 동안 모두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저지 전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이번 사업은 10년 동안 뉴저지의 주요 우선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주 전역 수돗물 납성분 검사에서 약 15%에 해당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는 상수도관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된 수도관 노후가 주된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납은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면 생식기능 장애, 뇌 손상 등을 가져오게 되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는 아주 극소량이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경우 수년 전부터 납성분 함유율이 높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납 중독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일어 올해 5월에는 임대 부동산 수돗물 납성분 함유율 공지 의무화 법안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법안 발효를 통해 수돗물 공급사가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납성분 수도관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연방기금 26억 5천만 달러를 이번 사업에 투자합니다. 지난달 14년 사이 최대 물가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각종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소매 가격 인상을 잇따라 선언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팍스 뉴스 등에 따르면 각종 소비재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도브 비누와 헬멘스 마요네즈는 물론 2000년 인수한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유니레버는 원재료, 포장과 운송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연간 수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순차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등에 따르면 유니레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18.8%로 이는 원재료 가격 등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4월 북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5% 올린 펩시코 역시 오는 노동절 이후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휴 존슨 최고 재무 책임자는 생산비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펩시코는 펩시콜라, 게토레이드, 트로피카나 등 음료와 도리토스, 레이스 등 스낵, 퀘이커 오츠 등 곡물식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냉동식품 대기업인 코나그라도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응해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몬텔레즈 인터내셔널은 오레오 쿠키 등의 가격을 최근 올렸고 제너럴 믹스 역시 원재료 가격이 평균 7% 오른 점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 제조사 월풀은 비용 부담으로 올해 10억 달러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연초 4%가량 메뉴 가격을 올린 멕시코 요리 프랜차이즈 치폴레도 고객 반발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심해지면 하반기에는 소매가를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사건이 한 달 만에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총기와 심한 폭행이 동반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에 따르면 경찰은 즉흥적인 범죄와 계획된 범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올여름 강도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중년의 여성이 젊은이들 무리에 의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정도의 연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은 냄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내리쳤습니다. 화요일 할렘 151가의 인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22달러, 신용카드, 보행기 등을 훔쳐 달아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7월 9일 브롱스 사운드뷰 구역에서는 한 남성이 24세 남성을 총으로 위협하며 총 2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목걸이 2개를 강탈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총을 가지고 주차된 차 뒤에 숨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수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형사들은 지난 5월 맨해튼, 브롱스 등 뉴욕시 곳곳에서 28건의 강도 사건을 저지른 남성 집단을 수색 중입니다. 이들은 총을 겨눠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석, 아이폰, 2018년형 토요타 캠리 등을 훔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40분경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아들과 함께 걸어가던 58세 여성은 뒤에서부터 공격을 시도한 강도범을 물리치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지하철역 안으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10,000의 현상 수배금을 책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레코드지는 올 들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공립교육과정에서 상당 부분 누락돼 있는 아텍의 역사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 권익단체 Make Us Visible 뉴저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82%나 늘었는데 이 중 약 25%가 학교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공립교육과정에 아텍의 역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 Make Us Visible 뉴저지는 현재 서명운동을 통해 아텍의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을 찬성하는 1,500명의 서명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아텍의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은 주의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아직 소관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빈 고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립교 킨더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아텍의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텍의 역사교육 의무화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해마다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빈번히 자동 폐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적으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1,31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 수 또한 26,302명으로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49% 급증했습니다.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도 전날에 이어 늘어난 750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100건 이상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에 따른 빠른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추가 사망자는 4명으로 다시 한 자리대로 내려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날에 이어 1.40을 유지했습니다. 뉴욕주는 하루 감염률 1.70%, 7일 평균 감염률 1.50%로 한 달 전 0.47%, 0.36%와 비교할 때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웰렌스키 국장은 자신이 20여 년간 지켜본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강력하다고 밝히고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중 83%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97%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파크 교육위원 선거에는 한인 4명 등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한인 사회에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버그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은영 팰리세이드파크 교육위원은 신창균, 정수진 씨와 함께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후보 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민 위원은 재선, 신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초선 도전입니다. 또 이현진 팰리세이드파크 교육위원은 KT 나센티 팰리세이드파크 공영 수영장 매니저와 존 몰로 등 타민족 2명과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드파크 교육위원 선거에는 총 3석을 두고 7명의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팰리세이드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민 의원은 퍼라무스 스토니랜드 초등학교 ESL 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 전문가입니다. 신 후보는 LG 미주본사 부사장을 역임한 주재원 출신으로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팰리세이드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의 추천으로 출마했습니다. 정수진 후보는 방송기자, 문화예술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부모의 동의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미성년자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전에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17세의 경우 부모와 법원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이 예외 조항을 없앴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7년 결혼 동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를 중매 결혼이나 성적 인신 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